안녕하십니까, 사진가 이성일입니다. 관광렌즈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 펜탁스 67 거고요. 45mm입니다. 소형 카메라 위주로 좀 사용하고 그러시던 분들은 이 45mm가 어느 정도인지 잘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일단 이 렌즈는 35mm 카메라 기준으로는 약 한 24mm 초광각에 속하죠.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소형 카메라, 즉 35mm 카메라죠. 이 카메라에서 24mm 그러면은 뭐 그 밑에 화각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지만은 능력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오히려 어떤 사진이 나올 수가 있느냐면요, 허전한 사진이 나와버려요. 특히 이런 렌즈를 어디서 많이 쓰시느냐면 풍경에서 많이 써요. 풍경에서 많이 쓰면은요, 이 펜탁스 67 같은 경우 위아래로 그냥 확 넓어집니다. 그래서 35mm보다 오히려 더 그 맹숭맹숭하다 그러죠. 그런 류의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렌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광각 렌즈가 그렇다고 해서 또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그 55에서 100mm요. 이 55에서 100mm 중에서 이 55mm가 28mm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아무래도 그 초광각 렌즈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 필요한 렌즈가 바로 이 렌즈인데요.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쓴 경험으로는 그다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지금은 리코로 넘어간 회사입니다만은 펜탁스에서도 이 렌즈를 만들어낼 당시에 약간 부족한 듯 하지만은 판형 넓이가 워낙에 크니까 그런 단점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콘트라스트가 좀 센 편입니다. 광각 렌즈가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지만 이 렌즈는 특히나 조금 더 세요. 55mm에 비해서. 55mm는 그 광각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좀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좀 약간 세요. 그 점을 좀 염두에다 두시고 제가 일단 이 렌즈로 촬영한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 농촌의 그 감자밭이죠. 멀리 마을도 조금 보이고 그럽니다만은 강원도 그 평창군 대관령 일대예요. 평창군도 지금 그 워낙에 많은 발전을 이뤘고 특히나 이제 대관령 쪽에서 동계올림픽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좀 광각으로 넓게 찍으면 어딘가에는 그 건물이 그 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나 이 사진은 좀 그렇지가 않죠. 조금 전에 그 보여드린 그 감자밭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그 동쪽, 즉 대관령 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이런 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뒤에 산세를 보시면 아마 대관령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어디쯤인지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저 뒤에 구름이 멀리 보이고 있는데 이 동해안에서 넘어오는 구름입니다. 이 평창군이 평지 같지만은 상당히 그 해발이 높아요. 그리고 이번 사진은 그 동해 추암이죠. 이 추암 사진을 상당히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건데 이 추암을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35mm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아래쪽에 바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사진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하잖아요. 앞에 있는 바다를 뚫고 이 촛대바위가 바다 쪽으로 나가는 그런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렌즈가 바로 이 45mm 그 광각입니다. 서울 구로구하고 양천구 목동을 연결을 하는 그 오목교가 있습니다. 그 오목교에서 물레동 쪽을 바라본 그 장면인데요. 그쪽에서 이런 사진 찍으려면은 약 한 8월쯤 돼야 됩니다. 펜탁스 67 같은 이런 그 중형 그 카메라들이 있죠. 위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의 피사체가 받쳐주지 않으면은요, 그냥 허전한 사진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참고를 하실 때 보시라고 제가 이 사진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형 화각으로 24mm가 나온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화각은 아닙니다. 왜? 35mm는 3대 2죠. 그러나 6대 7이기 때문에 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표현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중형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하고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하고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렌즈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볍냐면요, 그 105mm 2.4 표준 렌즈 있죠. 그 렌즈보다 가벼워요. 그 덩치를 보시면은 105mm 그 2.4나 90mm 2.8짜리 렌즈의 구경은 67mm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넓죠. 이 82mm입니다. 카메라에 그 장착을 하게 되면은 보기보다 꽤 컴팩트합니다. 한번 좀 보시죠. 자, 모양새는 이렇게 나오고요. 옆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형 카메라에서는
특히 그 광각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이전 시간에 알려드린 55에서 100mm, 35mm 화각으로 말씀드렸었을 때 약 한 28mm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좀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렌즈를 꼭 좀 사용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55mm에 비해서 보급된 양이 작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형 카메라는 덩치가 크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데 한계가 있어요. 몇 개만 집어넣어도 그냥 가방이 꽉 차거든요. 그래서 55mm는 렌즈 성능이 좋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45mm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카메라점을 가면은요, 55mm나 뭐 이런 것들은 꽤 많거든요. 근데 45mm는 많지가 않아요. 저는 2, 3년 전에 이 렌즈를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거든요. 공교롭게 그 가게에서 이 렌즈가 장장 한 5년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하고 카메라점하고 오래전서부터 거래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단골들은 좀 깎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저렴하게 샀습니다. 제 생각에 30도 안 주고 산 것 같아요. 근데 상태는 무지하게 좋거든요. 그러나 중고라는 이 특성상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가끔 가다가 카메라점들에서 바가지를 씌우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바가지 씌우는 업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깎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매입 가격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가격이 괜찮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물건을 매입을 했는데 이게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러는데 그걸 마이너스 나고 팔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꿍꿍 앓으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깎아주고 안 깎아가지고의 문제는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가지를 씌웠다 안 씌웠다 이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무슨 이득이 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광각 렌즈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55mm 가지고서 화각이 부족하다고 느꼈었을 때 이 렌즈를 한 번쯤 써보시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한번 좀 제작을 해봤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